1. 당신은 지금 그 걸쭉하고 짙은 녹색의 스무디를 마시고 있겠죠. 아니면 인터넷의 모든 건강 전문가들이 더 많은 섬유질이 길고 질병 없는 삶을 위한 궁극적인 비결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생케일 샐러드 한 그릇을 방금 다 비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억지로 생채소를 더 많이 먹을수록 배가 더 더부룩해지고 피곤해지며 절망적인 변비에 시달리게 되는 걸까요? 왼쪽 아랫배에 묵직하고 둔한 통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막힘입니다. 웰니스 산업이 말하기를 꺼리는 의학적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겪고 있는 만성 변비와 고통스러운 장 경련은 붉은 고기나 가공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해해 보이는 그 생채소 접시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됩니다. 불용성 섬유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생물학적 촉매 없이 잘못 섭취하면 그것은 부드러운 빗자루 역할을 멈춥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결장 안에서 단단한 생물학적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합니다. 그것은 소화관을 막아버리고 장 점막을 물리적으로 찢어버립니다. 조리하지 않은 생시금치나 케일을 한 움큼 삼켰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물들은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단단하고 미세한 벽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자연에서 생존합니다. 인간은 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러한 식물벽을 효율적으로 용해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인 셀룰라제를 자연적으로 분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것의 섬유질 덩어리가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위산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물방울을 흡수합니다. 이 덩어리가 결장의 어둡고 구불구불한 통로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의 장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가 됩니다. 만약 담낭의 기능이 저하되어 윤활유 역할을 하는 담즙을 충분히 뿜어내지 못한다면 이 건조한 식물성 물질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결장 내부의 온도는 대략 섭씨 37도입니다. 화씨로는 98.6도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장의 섬세한 주름 사이에 끼어 열기에 구워지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단하게 압축된 식물성 섬유질 벽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장병 전문의들이 말하는 분변매복 페칼 인펙션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단순히 막혀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관입니다. 결장은 이 무거운 덩어리를 출구 쪽으로 밀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쥐어짜냅니다. 이 과정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이 건조하고 거친 셀룰로스 벽돌을 조일 때 식물 섬유의 거친 모서리가 결장의 연약한 내벽을 긁고 지나갑니다. 사포가 볼 안쪽을 거칠게 문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계적 마찰은 장 내용물과 혈류 사이에 있는 단일 세포층인 상피의 미세한 파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메커니즘은 매끄럽고 보호적인 점액 코팅인 점막층입니다. 하지만 이 탈수된 섬유질의 엄청난 부피와 거친 성질은 그 보호 점액을 공격적으로 긁어냅니다. 당신은 장 내벽을 적극적으로 벗겨내어 섬세한 조직을 노출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미세한 수준에서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둔한 통증은 단순히 가스가 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활되지 않은 좁은 관을 통해 뾰족한 바위를 밀어내려는 당신의 소화 시스템 자체가 겪는 물리적 외상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결장을 적대적인 환경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파괴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장 내부 환경은 소화 단계에서 독성 발효 단계로 바뀝니다. 덩어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곳은 번식지가 됩니다. 결장에는 수조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거대하고 움직이지 않는 썩어가는 식물성 물질 더미를 만나면 포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동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섬유질을 과도하게 발효시킵니다. 이 반응은 엄청난 양의 메탄과 황화수소 가스를 격렬하게 방출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복부 팽만감이 아닙니다. 갇힌 가스는 장벽을 공격적으로 팽창시켜 국소 정맥과 모세혈관을 절대적인 한계까지 늘립니다. 압력이 쌓여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샐러드를 많이 먹은 후 갑자기 숨이 차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두근거림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진정한 악당은 미세한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기회감염성 박테리아가 이 정체된 노폐물에서 증식함에 따라 그들은 죽으면서 외막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벗겨진 막은 내독소, 특히 지질 다당류라는 맹독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미세한 파열을 기억하십니까? 생섬유질이 보호 점액을 긁어내고 세포벽을 손상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의 장 내부에는 열려있는 미세한 상처, 바로 위에 고농축된 박테리아 내독소 웅덩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소들은 미세한 균열 속으로 직접 스며듭니다. 그것들은 장세포를 결합시키는 생물학적 접착제인 밀착 연접을 공격합니다. 밀착 연접이 깨지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제 당신은 새는 장 증후군을 유발한 것입니다. 내독소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그리고 날것의 노폐물이 결장 밖으로 직접 새어나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이 거대한 붕괴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전신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전신염증은 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동합니다. 내독소는 혈관계통을 통해 순환합니다. 그것들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는데 이것이 점심에 먹은 엄청난 양의 생샐러드가 오후 2시쯤 심각한 브레인 포그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저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관절에 자리 잡아 무릎과 손가락에 둔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하며 당신은 이를 노화나 힘든 운동 탓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해독기관인 간은 뚫린 결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박테리아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갑자기 초과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슈퍼푸드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계적으로는 방광 바로 위에 서서히 방출되는 독소 공장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콘크리트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계적인 파열을 멈추고 장에 매끄럽고 보호적인 점막층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채소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섬유질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리적 구조를 조작하고 흐름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정밀한 생물학적 윤활제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불용성 섬유질과 수용성 섬유질의 비율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단하고 물에 녹지 않는 셀룰로스를 과도하게 섭취해 왔습니다. 당신에게는 펙틴이 필요합니다. 펙틴은 사과와 아보카도에 풍부하게 함유된 고수용성 섬유질입니다. 마른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생케일과 달리 펙틴은 소화관 내부에서 물과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장을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물을 흡수하여 걸쭉하고 진정 효과가 있는 젤 같은 물질로 변합니다. 그 뾰족하고 건조한 식물성 노폐물 벽돌을 매끄럽고 점성 있는 윤활젤로 완전히 코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펙틴은 거친 모서리를 코팅합니다. 그것은 장벽에 대한 기계적 마찰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젤이 결장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섬세한 상피를 긁지 않고 갇힌 내독소를 부드럽게 흡수하고 정체되어 발효 중인 박테리아를 쓸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빗자루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둘째, 음식에 열역학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거칠고 뻣뻣한 생잎을 큰 그릇으로 먹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소화 시스템은 믹서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 섬유질을 미리 소화시켜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가볍게 찌거나 시금치를 팬에 볶을 때 열은 파괴할 수 없는 셀룰로스 벽을 물리적으로 부수어 줍니다. 질긴 식물 섬유가 시들고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품질의 지방을 도입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목초 사육 버터에 숨이 죽은 채소를 볶으면 지질이 부드러워진 식물 세포를 코팅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담낭을 자극하여 신선하고 강알칼리성인 담즙을 소장으로 대량 방출하게 합니다. 담즙은 우리 몸의 천연 완화제이자 윤활제입니다. 그것은 지방을 분해하고 전체 소화물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유지합니다. 둘째, 기름으로 코팅되고 열로 분해된 섬유질은 장벽의 격렬한 근육 수축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결장을 쉽게 미끄러져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내벽의 미세한 파열을 적극적으로 복구할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치아씨드가 역할을 하지만 엄격한 기계적 정밀도로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른 치아씨드를 삼키는 것은 재앙적인 실수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장에 남은 수분을 흡수하여 콘크리트 같은 막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치아씨드를 섭취하기 전에 최소 20분 동안 물에 담가 두어야 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각각의 작은 씨앗 주위에 두꺼운 점액질 장벽이 형성되면서 팽창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정한 젤라틴 코팅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수분을 완전히 흡수하여 젤로 코팅된 이 씨앗을 섭취하면 그것들은 한겸증 연고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결장에 상처나고 피가 나는 미세한 균열을 코팅합니다. 오메가3는 국소적인 염증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장벽의 밀착 연접이 치유되고 다시 봉합되도록 함으로써 내독소가 혈류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유행하는 디톡스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체 생리학이자 유체 역학입니다. 섬유질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수분을 공급하고 가열하고 윤활함으로써 결장을 기계적 폐쇄와 독성 발효 상태에서 부드럽고 효율적인 배출 상태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랫배의 둔한 통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숨막히는 가스도 사라질 것입니다. 정체되어 발효되던 덩어리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이 경험하는 엄청난 안도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횡격막에 가해지던 압력이 풀립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엄청난 복부, 팽만감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누출된 내독소의 끊임없는 유입에 더 이상 압도당하지 않는 가는 혈액을 걸러내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박테리아 누출과 끊임없이 싸우는 데 소모하던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해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 섭취를 교정한 지 단 48시간 만에 단순히 속이 가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육체적 체력이 깊고 갑작스럽게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안에서부터 질식하지 않습니다. 3. 현대 웰니스 산업이 판매하는 가장 위험한 신화를 버립시다. 소량이 좋다면 엄청난 양은 기적적일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당신의 위장관은 유한한 생물학적 시스템이지 산업용 목재 분쇄기가 아닙니다. 거칠고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데에는 엄격한 생리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돌파한다고 해서 극도의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고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소장과 대장을 분리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관문인 회맹판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단단하고 조리되지 않은 셀룰로스로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면 이 판막은 건조하고
단단한 노폐물로 막히게 됩니다. 이는 섬세한 근육 덮개를 강제로 열려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구조적 결함입니다. 하부장에 엄격하게 머물러야 할 결장의 박테리아가 이제 영양분이 풍부한 소장 환경으로 거꾸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것이 흔히 SIBO로 알려진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소장은 이 엄청난 박테리아 부하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침입한 미생물들은 당신이 영양분을 혈류로 추출하기도 전에 음식을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샐러드를 먹은 지 15분 만에 배가 공격적으로 팽창하고 북처럼 단단해지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에서 활발하고 잘못된 위치의 발효와 극심한 가스 압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방향 오염을 막으려면 엄격한 3일간의 기계적 리셋을 실행해야 합니다. 생셀룰로스의 공급을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단 한 장의 생잎도 단 하나의 조리되지 않은 줄기도 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거친 물질을 세포 윤활제와 점막 구성 요소로 대체할 것입니다. 이 리셋을 위한 주요 도구는 콜라겐이 풍부한 젤라틴으로 이상적으로는 천천히 끓인 사골 국물에서 얻은 것이며 껍질을 벗긴 애호박처럼 푹 찐 저잔사 채소와 짝을 이룹니다. 이 뜨거운 액체 콜라겐을 섭취하면 식물성 섬유질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긁어내지 않습니다. 코팅합니다. 국물 안의 아미노산, 특히 글루타민과 글리신은 우리 몸이 장상피를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청사진입니다. 그것들은 이전의 생식 폭식으로 인해 생긴 미세한 균열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것들은 부서진 밀착 연접을 적극적으로 다시 꿰매어 누출을 막아줍니다. 이제 수분 공급 프로토콜을 다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언은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충분하며 타이밍이 잘못되면 신체적으로 위험합니다. 무겁고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씹으면서 20온스의 찬물을 마시면 위장의 염산을 즉시 희석시키게 됩니다. 음식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장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운 막힘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생물학적 지침이 있습니다. 액체를 전략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3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은 위벽으로 가는 혈류를 수축시키므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 소화관의 점막 내벽에 미리 수분을 공급합니다. 식사 중에는 절대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희석되지 않은 고농축 위산이 음식 구조를 소각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한 입을 삼킨 지 45분 후에 다시 3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수압 밀어내기 역할을 하여 열로 분해되고 잘 소화된 유미즙이 초기 소화의 불길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유문 괄약근을 통과해 장으로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생물학적 변화를 거의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의 48시간째가 되면 왼쪽 아랫배에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멈출 것입니다. 전신 히스타민 반응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발진 만성 피로, 식후 코막힘은 박테리아 내독소가 손상된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더 이상 누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것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 배변은 더 이상 긴장되고 격렬한 근육의 노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응집된 덩어리의 부드럽고 수월한 배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결장이 압축되고 독성이 있는 발효실에서 매끄럽고 고도로 기능적인 배출 기관으로 다시 전환되었다는 물리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내부 생물학적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당신은 외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 손에 든 포크는 메스입니다. 유행하는 블로그에서 그것을 슈퍼푸드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점막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칠고 가공되지 않은 물질을 퍼넣는데 그 메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역학의 법칙, 생물학적 윤활제의 과학, 그리고 타이밍을 맞춘 수분 공급의 정밀함을 사용하여 세포를 치유하고 코팅하며 활력을 주는 식사를 구성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결장은 지쳐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계적 외상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방어력을 재건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열 표적화된 수분 공급, 그리고 특정한 수용성 지방을 제공하십시오. 현대 다이어트 산업이 당신의 소화관을 콘크리트 믹서기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류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당신의 접시 위 음식에 대한 잔인하고 꾸밈없는 생물학적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평소 점심 식사 후 위장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웰니스 산업의 거짓말을 생물학적 사실 하나하나를 통해 해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